나는 99년을 살면서 은퇴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후회였다. 그들은 평생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돈을 쫓았습니다. 중년에는 지위. 노년기에야 그들은 진정한 투자가 결코 은행 계좌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은퇴했을 때 집 3채와 자동차 2대, 그리고 완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던 오랜 친구를 기억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주식시장을 확인했고, 자신의 자산에 침입할까봐 걱정했고, 결국에는 주식을 더 사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은퇴한 그의 일상은 직장 생활보다 더 바쁘고, 젊었을 때보다 더 외로웠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나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숫자에 투자하면서 평생을 보냈지만 자신에게는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절망이 그의 눈을 덮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낭비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가 주식, 부동산 또는 펀드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숫자를 축적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가 되고 싶은가? 에 대한 답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지 보여주는 무자비한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평온하게 이 단계에 도달합니다. 또 사라지는 것들만 쌓아두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공허함을 안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둔 후에야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시장 가격이 없지만 당신의 말년이 존엄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절망적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많은 비참한 부자, 즉 불안에 사로잡힌 백만장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또한 자원이 거의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재배하기로 선택한 것 일부는 숫자에 투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서 은퇴가 다가오면 잔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 내면의 평화, 진정한 관계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퇴하면 즐기겠다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멈추면 몸은 이미 허약해지고 친구들도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져 버립니다. 쌓인 재산은 의료비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표에 불과하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불안에 투자하면 더 많은 불안을 얻게 됩니다. 통제에 투자하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비교에 투자하면 영원히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 관계, 내면의 평화에 투자한다면 진정한 부는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벼움으로 깨어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80살이 된 나는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하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일어나서 생각하고 걷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쫓았던 단순한 것, 이 자유는 올바른 일에 조금씩 투자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은퇴는 거울입니다. 은퇴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성격을 반영합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질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입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는 돈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감정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투자하세요. 작은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면 건강에 투자하세요. 노년기에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관계에 투자하세요. 혼돈 속에서도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자아에 투자하세요. 이러한 투자는 하루아침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1924년에 태어났다. 5살 때 세상이 무너졌다. 때는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가 폭락한 대공황이었다. 나는 거리에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나는 음식을 위해 일합니다. 나는 팻말을 들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직 먹을 것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웃들이 모든 것을 잃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성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지만 회복력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웃 중 한 명인 토마스 씨는 은행 지점장이었고 우아한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거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이후 그는 직장과 집, 가족을 잃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눈을 돌릴 용기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돈은 떨어졌습니다. 토마스 씨는 돈이 부족해서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 경고성이 부족하여 파손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외모, 즉 지위, 물질적 재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사라지자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려운 시기에 내면의 힘, 규율, 지원 포인트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며 평생을 보냈지만 결코 자신의 본질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은 나에게 진정한 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백만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단순한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부 구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삶은 유리와 같아서 겉은 빛나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돌과 같은 기타, 신중하지만 폭풍에 강합니다. 돌 같은 삶을 만드는 재료는 돈이 아니라 합리성, 인내, 명쾌함이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으므로 일찍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당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자리에 살지 않았고 운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예비력과 기술,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산한 사람들이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좋은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장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는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내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을 그 사람들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장 호화로운 집은 필요하지 않지만 탄력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최고 급여는 필요하지 않지만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순간에 길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수업은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월스트리트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매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후, 내가 투자자가 되었을 때 나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기가 그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바뀔 수 있고 운이 닿을 수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을 유일한 것은 내부 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나는 종종 토마스 씨를 생각합니다. 지위와 수입을 쫓는 대신 기술, 관계, 내면의 힘 등 자신에게 투자했다면 그는 여전히 무너졌을까요? 물론, 진정한 부는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은 지나갔지만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을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건강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은퇴할 때 당신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버는 모든 것의 절반이 의사에게 쓰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통계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잠, 음식, 운동, 건강을 희생하면서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 있으면 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들이 은퇴했을 때 그들의 몸은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절 문제 등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계단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있었지만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휴식이어야 할 일이 질병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그들이 모은 돈이 모두 의약품, 의사, 간병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대출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불을 건너뛸 수 있지만 어느 날 청구서에 이자가 붙습니다. 잠을 덜 자고, 식사를 거르고, 운동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싸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있던 50대 초반의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루에 15시간을 일했고, 잘 먹지도 않았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건강관리를 하자고 제안하자 그는 어려서 몸이 버틸 수 있다고 웃었다. 60세의 그는 심장마비로 수술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은퇴는 소수의 약물 치료와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치료비로만 사용됐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병원에 방문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장 큰 실수는 육체가 영원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신은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육신을 학대하면 복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항상 가장 필요할 때 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자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이 된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년기의 그녀는 자신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건강이 부족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싶었지만 식단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가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돈을 쫓다가 결국 그것이 건강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투자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데 천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30분만 걷고 7시간 자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과식을 피하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많고 몸은 감당할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강이 진정한 자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낭비했습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90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찍 자고, 적당히 먹고, 많이 걷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지연된 보상을 싫어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지연된 보상입니다. 오늘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내일 체중 감량을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1km를 걷고 다음 날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이러한 작은 투자는 엄청난 배당금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걷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은퇴의 질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신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돌아다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돈이 많지 않더라도 당신은 부자입니다.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하고 약을 먹고 산다면 수백만 달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건강을 가장 중요한 투자로 여기십시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은퇴하면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는 유일한 부입니다. 집은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외로움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진짜 보물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돈, 지위, 유용한 접촉을 쫓는데 평생을 보내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즉 가족, 진정한 친구를 제쳐둡니다. 내가 성공하면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사람들은 사라진다. 나는 성공적인 사업가, 개인 제트기 소유자, 저택 및 부러워할 만한 인맥 네트워크를 만났습니다. 은퇴하던 해에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한 파티를 조직했습니다. 소수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유용하지 않게 되자 모두 사라졌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그는 텅 빈 저택에 혼자 앉아 울었다. 그는 자신이 미친 듯이 일했고 결국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분은 최악의 빈곤입니다. 관계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형성됩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숨은 동기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듣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식물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들면 세상의 모든 물이 그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바빴고, 투자하고, 내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들은 내가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하고 싶어 하면 미루었어요. 나중에 나는 말했다. 그 나중에는 절대로 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내가 시간을 갖기 전에 떠났습니다. 이런 후회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시간이 관계에서 가장 귀중한 통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위조하거나 아웃소싱하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하루가 길어진다.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됩니다. 공백을 메우는 것은 텔레비전, 휴대폰, 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을 때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연약할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풍요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합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천재여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결코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수십 년간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노년을 덜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물 자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남는 자산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 당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 이러한 관계에 투자하려면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 시간, 관계. 아직 힘이 있을 때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투자한다면 노년기의 당신은 어떤 백만장자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다. 80살 때 나는 가벼운 병을 앓았지만 그로 인해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나는 거기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우스꽝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재정적 자유를 위해 수십 년을 보냈지만 노년기에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배신하지 않는 몸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을 학대하면 내일 이자로 갚을 것입니다. 질병은 당신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갑자기 당신의 몸이 먼지로 변하는 동안 계정에 영을 쌓느라 수십 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헐떡거리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바닥에서 손주들과 놀고 고통 없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은 당신이 정상에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승리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선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측정됩니다. 시간은 관계에서 가장 귀중한 통화입니다. 더 많이 투자할수록 노년기에 외로움이 덜해집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선택을 살 수 있지만 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평화라면 당신은 저택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원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부자는 시간을 벌면서 보낸다. 현명한 사람은 자유를 사는데 돈을 쓴다. 그리고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자원이다. 돈, 지위, 심지어 평판까지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일부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낭비한 시간이 당신에게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기회입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을 때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인생은 남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성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즉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 잊혀진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요? 더 많이 달리면 더 많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살았어야 할 일, 즉 가면 없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시계가 업무 시간 계산을 멈추면 실제로 중요한 일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 건강, 시간 등 가장 귀중한 것에는 월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퇴는 거울입니다. 은퇴는 당신이 심은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타이틀을 쫓는데 평생을 보냈다면 타이틀이 빈 침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투자했다면 그들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유일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능은 선물이다. 지혜는 선택이다. 젊을 때는 올바른 답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면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당신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 이 교훈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매 순간 그것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만 깨닫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돈은 위로를 사지만 평화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에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내일을 그리워하기보다 노을을 바라보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고 일관된 선택을 통해 구축됩니다. 고통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건강에 투자하세요. 혼자 늙어가지 않도록 관계에 투자하세요. 일을 그만둬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식에 투자하세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올바르게 행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은퇴 후에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갇히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직원, 부모, 제공자가 아닙니다. 인생 앞에 벌거벗은 당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만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여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몸에 투자하세요. 추운 날에도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에 투자하세요. 혼돈의 순간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투자하세요. 두려움에 대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평화에 투자하십시오. 이러한 투자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영원히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계좌의 0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온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후회 없이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9세인 나는 뒤돌아보면 돈, 성공,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훨씬 더 단순한 것, 바로 평화였습니다. 깨어나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의 평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잠의 평화. 지평선을 바라보며 삶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좋았다고 느끼는 평화. 이 평화는 행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포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매 순간마다 그것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의 평화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살고 싶은 삶에 투자하세요.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가 되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유산입니다.